오우 씨. 성인 남자의 손보다도 더 큰 이 대왕굴의 이름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삼배채굴입니다. 삼배채굴이요? 굴이면 굴이지 삼배채는 또 뭔가요?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씨 없는 수박, 그 개념을 굴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보통 생물은 염색체가 2세트인 2배체인데요. 삼배채굴은 염색체 세트를 3세트로 만든 겁니다. 번식을 하려면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감수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반으로 딱 나눠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정자와 난자를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번식 기능을 잃게 됩니다. 번식을 못하니 그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그럼 그 힘이 어디로 갈까요? 전부 살찌우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일반 굴보다 훨씬 빠르고 크기도 일반 굴보다 훨씬 커집니다. 보통 굴은 5월에서 8월에 산란과 성숙을 겹치면서 몸의 에너지를 크게 쓰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여름에는 살 컨디션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시기와 해역에 따라 유해조류가 만든 독소가 폐류에 축적될 위험도 올라갑니다. 맛도 흔들리고 리스크도 올라가니 인기가 떨어지죠. 그런데 삼배채굴은요, 번식하는 데 에너지를 안 쓰니 단맛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맛있는 굴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할 정도로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고 밸런스가 가장 완벽에 가깝습니다. 특히 아연, 타우린, 글리코겐이 풍부하다 보니 남성들한테 굴은 스태미너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그런데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데 정통 에도마이스시에서 굴은 늘 주변부에 머물렀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수분 때문입니다. 굴은 수분이 약 80%나 되기 때문에 샤리 위에 올리는 순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밥이 질어지고 샤리의 공기가 죽고 형태가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전통적인 스시에서 굴은 날 것보다 조림이나 데침으로 많이 갔었죠.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고 삼배채굴이 보급되면서 이 판이 조금 바뀝니다. 삼배채굴은 여름에도 살이 유지되고 조직 상태가 더 안정적이라 살짝 데치거나 날 것에 가깝게도 즐길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장점을 전부 살려서 굴 사시미와 스시를 맛있게 만들어 먹어볼 겁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한번 같이 시도해보세요. 굴은 오래 숙성시키는 재료가 아니라 신선도와 컨디션으로 승부 보는 재료예요. 그래서 오늘은 굴은 제일 마지막에 만지고 먼저 굴과 같이 놀 친구들부터 준비합니다. 먼저 사시미에 올릴 폰즈를 준비할게요. 건조된 젤라틴 2.5g을 찬물에 불려두고 다시를 뽑습니다. 다시마 가스오 부시는 과하게 끓이면 향이 깨져서 약불로 짧게 맑게 뽑아주세요. 그리고 다시국물 100ml, 호이구찌 간장 20ml, 식초 20ml, 미림은 알코올만 날려서 아주 살짝만 넣을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보다 굴맛을 가리지 않는 산미입니다. 이 소스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에요. 살짝 김이 올라오면 불린 젤라틴을 넣고 녹인 뒤에 냉장고에 4시간에서 6시간을 굳힙니다. 다 굳으면 면포에 담아 짜주세요. 이렇게 젤리처럼 내려오면 된 겁니다. 굴 사시미엔 와사비보다 모미지 오로시가 더 어울릴 때가 많습니다. 굴의 크리미함을 깨워주는 역할이거든요. 은은한 매운맛, 그리고 색이 예뻐서 비주얼도 살고요. 만드는 방법도 재밌습니다. 물을 네모로 자르고 가운데 홈을 파고 홍고추를 꽂아서 함께 갈아줍니다. 갈면 이렇게 단풍색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단풍색 같다 하여 모미지 오롯이라고 합니다. 이제 면포에 넣고 수분을 빼되 너무 꽉 짜진 마세요. 물들었던 붉은색이 다 빠져서 하얗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시미를 담을 플레이팅을 준비할 건데요. 시오가마를 통해서 시각적인 맛을 올리려고 합니다. 꽃소금과 계란 흰자를 조물조물해서 만들 건데요. 일본에서는 조개류 등을 시오가마로 두껍게 감싼 뒤에 구우면 재료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가두고 짠맛이 은은하게 배어들게 됩니다. 고급 일식당이나 일본 료칸에서 종종 보셨을 거예요. 머랭처럼 되면 접시에 올리고 굴 껍데기를 고정합니다. 바닥에는 무채를 깔아줘요. 이제 굴을 손질할 거예요. 어디로 공략해서 열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녀석 빈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굴은 중앙의 관자 쪽이 포인트입니다. 이쪽으로 조개칼을 넣어 벌리고 관자를 끊어 분리해요.
불리한 굴은 얼음물로 옮겨 신선도를 지킵니다. 그리고 굴을 세척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물 세척을 최소화할 겁니다. 대신 물을 갈아 무즙으로 살살 씻을 거예요. 무의 섬유질이 주름 사이 이물감을 끌어내고 성분들이 비린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맹물로 오래 씻으면 굴의 맛 성분이 빠지면서 물굴처럼 될 수 있거든요. 번거롭지만 맛을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중요한 거죠. 이제 굴 사시미를 플레이팅을 합니다. 굴을 썰어 껍데기 위에 올리고 폰즈 젤리, 실파, 모미지 오롯이까지 올리면 끝! 이걸 한 입 크게 넣으면 씹는 게 아니라 터지면서 퍼집니다. 바닷가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는 느낌? 폰즈 소스는 굴의 녹진함을 해치지 않으면서 산뜻한 산미를 더해주고, 모미지 오롯이는 붉은색 시각적 포인트와 함께 은은한 매운맛이 굴의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실파는 아삭한 식감과 파향이 비린내를 최종적으로 차단해줘요. 신선한 바다의 맛, 정말 환상입니다. 사시미 준비하는 동안 계란을 삶아뒀습니다. 갑자기 웬 삶은 계란? 저는 이제 키미오보로라는 고명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통 에도마에 스시나 가이세키 요리에 색감과 풍미를 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삶은 노른자를 체에 내려 가루로 만들고 설탕 5g 넣고 중탕으로 수분을 날려서 보슬보슬하게 정리합니다. 삼배채굴은 버터리하고 크리미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송하고 살짝 달달한 키미오보로를 올려주면 굴의 차가운 성질을 계란의 따뜻하고 고소한 맛이 감싸게 되면서 보완이 됩니다. 이제 삼배채굴 네타를 끓는 물에 다시마를 살짝 넣고 굴을 살짝 데칠 겁니다. 삶는 게 아니고 단백질이 살짝 응고될 정도만요. 이러면 표면이 탱글해지고 수분이 정리됩니다. 데친 후 바로 얼음물로 가져갈게요. 이제 스시를 만들어 볼게요. 굴이 크니까 반으로 나눠서 갑니다. 간장 발라주고 위에 키미오보로 고명을 뿌려줍니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처음은 부드럽게 바다가 입으로 들어오고 약간의 와사비가 비릿함을 딱 끊어주는 타이밍에 노른자 가루가 고소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맛있으면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굴을 좋아하는 저는 이 삼배채굴 하나 전체를 스시로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입안 한가득 굴이 씹히면서 샤리와의 만남은 어떤 느낌일까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보니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기대감을 갖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복편에 교훈이 있었죠? 대왕전복 스시에서 와사비 과다. 같은 실수는 2번 안 합니다. 와사비는 적당히 바릅니다. 완성됐네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삼배채굴은 비리지도 않고 입안 한가득 바다와 크리미함, 고소함과 신선함, 그리고 마지막 미네랄 향이 입안에 쫙 퍼지면서 굴이라는 존재를 알려주는 맛이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해줍니다. 삼배채굴은 계절을 이긴 음식입니다. 자연의 한계를 과학으로 넘고 재료의 단점을 기술로 정리한 결과물이죠. 오늘 우리가 먹는 이 한 점에는 바다의 시간 위에 인간의 노력이 아주 조심스럽게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맛있게 먹는 다른 레시피가 있다면 같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방식도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은 어떤 네타로 돌아올까요? 구독하시고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